태어나자마자 부모 품을 떠나다. 경모군께서는 체격이 장대하시고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으시며 또한 총명하시니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끄셔서 교훈과 자애를 아울러 쓰셨다면 그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으로 성취하심이 적지 않으셨으리라. 하지만 일이 그렇지 못하여 일찍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니 이 한 가지로 인하여 돌고 돌아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마침내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니라. 이는 경모궁의 불행이며 동시에 국운의 망극함이라.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나 내 원통함이야 또 어찌하리요. 원래 영조께서 동궁이 오래 비어 있음을 염려하시다가 경모궁을 얻으시고 기쁜 마음에 부모 자식이 멀리 떨어져 사는 사사로운 정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어서 동궁에 주인이 들어가기만 바라시어 급히 법도만 차려 경모궁을 동궁으로 옮기시니라. 경모궁은 나신 지 100일 만에 탄생하신 집복헌을 떠나 보모에게만 맡겨져 오래 비었던 저승전이라 하는 큰 정각으로 옮기시니라. 저승전은 본래 동궁이 드실 정각이요 그 곁에 강연하실 낙선당과 소대하실 덕성합과 축하받으시고 회강하실 시민당이 있고 그 문 밖에는 춘방과 개방이 있으니 어차피 장성하면 이 집으로 옮기실 것이므로 일찍이 저승전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이 임금의 뜻이니라. 저승전은 영조께서 거처하신 곳이나 생모이신 선의궁이 거처하신 창경궁 집복헌과는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당시 영조와 선의궁께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오셔서 머무시는 때가 많더라 하나 어찌 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육하시며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것과 같으리요. 그런데 어찌하신 헤아리심인지 그 귀중한 종사를 맡길 아드님을 겨우 얻어 법도는 둘째로 치고 부모 곁에 두고 길러 성취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처소부터 멀리 떨어뜨리니 경모궁께서 인사를 겨우 아실 즈음부터 떨어져 지낼 때가 많고 모일 때가 적었다 하니라. 그러니 경모궁께서 아침 저녁으로 대하시느니 환관과 내인이요 들으시느니 시중에 자잘한 얘기들 뿐이니 이것이 벌써 앞일이 잘 되지 못할 장본이라 어찌 섭고 원통치 않으리요. 경모궁께서 어려서부터 덕성이 비상하시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 상스럽지 않으시고 기상이 엄중하시며 말씀은 과묵하셔 뵙는 이 어른 임금을 모신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니라. 이 하늘이 주신 자질로 부모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왕께서는 만기 틈틈이 글 읽고 일 배우심을 곁에서 몸소 가르치시고
모빈께서도 이 아드님 성취시키는 일이 당신께 으뜸소임이시니 손 밖에 내지 마시고 손수 가르쳐 한편으로는 엄해하시고 한편으로는 친애하셔 서로 마음이 맞아 틈이 없으셨다면 일이 어이 그 지경까지 이르렀으리요. 동궁의 흉한 내인들. 맨 먼저 서럽고 애달픈 일 하나는 어린 아기를 저승전에 멀리 두심이요. 둘은 괴이한 내인들을 드린 것이라. 이는 여편네 자잘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니 대략 거드노라. 저승전인즉 어대비 계시던 집인데 어대비께서 1730년에 돌아가시어 빈지 오래지 아니하고 저승전 저편 취선당이라 하는 집은 장희빈이 1694년부터 머물러 인현왕후 저주하던 집인데 강보에 쌓인 아기를 이 황량한 정각에 혼자 두시니라. 장희빈이 살던 취선당은 소주방으로 만들어 음식을 만들게 하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리요. 어대비의 3년상을 치른 다음 그 궁내인들이 다 밖으로 나갔는데 동궁을 새로 조직할 때 각처 내인들이 적당한 사람들을 찾긴 했지만 영조께서는 동궁의 체면만 지키려고 하시어 무슨 뜻이신지 경종과 어대비께서 부리시던 내인을 최상궁 이하 다 불러들여 원자궁 내인을 만드시니라. 그러니 그 내인들이야 경종이 다시 살아나신 듯 싶을 것이요. 그 내인들이 기가 승하고 정이 없기 이를 데 없으니 이런 작은 일로 탈이 나니 어찌 한이 되지 않으리요. 영조께서 경모궁을 얻으시고 지극하신 자에 비할 데 없으시니 4, 5세까지도 저승전에 오셔서 주무시고 머무시기를 자주 하시고 자애하심이 부족함이 없으시니라. 경모궁께서도 본질이 효우가 깊으실 뿐만 아니라 천리나 인정으로 보아도 어릴 때 어이 부모를 사랑치 않으시리요. 비록 처소는 멀리 있으나 다른 문제 없이 이렇듯 사랑하시고 교훈하시니 예사 부자 같으면 어찌 털끝만한 틈이라도 있으리요. 하지만 구군이 그릇되려 하니 잘 드러나지도 않고 꼭 짚어 말할 수도 없는 작은 일로 영조께서 말씀은 않으시나 경노하시는 일이 한 번, 두 번 생기니라. 그러다 마침내 어찌 된 줄 모르게 동궁에 머무시는 일이 차차 줄어드니라. 그 아드님께서는 막 자라는 아기네라 한때라도 가르치지 않으시고 잘못을 고치지 않으시면 마음대로 행동하기 쉬울 터인데 아니 보시는 때가 많으시니 어찌 탈이 나지 않으리요. 영조께서 화평 옹주를 천륜밖에 특별히 사랑하시다가 1738년 박명원을 부마로 삼으시고 미처 혼례도 올리기 전부터 동궁 처소에서 놀게 하시니라. 그 부마 사랑하심이 옹주로 인하여 특별하시더라. 동궁 내인들이 원래 다 경종 내인인데 보모 최상궁은 다른 마음 없이 굳세고 충성심이 있으나 성품이 과격하고 거칠고 조용하지 못하고 그 아래 한상궁은 약삭 빠르고 잘 속이고
시기심이 많더라. 비록 동국내인이 되었으나 본래 경종내인이니 영조께 어찌 극진한 정성이 있으리요. 이러할 제 천한 내인이 대의도 모르고 선의궁께서 세자를 낳으셨으니 지극히 존귀하게 된 줄은 생각지 않고 선의궁 어릴 적 일만 생각하여 업신여기고 말도 공손치 않으며 혹 헐뜯기도 하니 선의궁께서 불쾌히 여기시니 영조께서 어이 모르시리요. 그의 어느 해 정초에 복을 빌려고 독경하는 날 부마 박명원이 들어왔는데 마침 날이 늦어가고 준비도 늦으니 그 내인들이 본래 공순치 하는 것들이라 화증을 내어 헐뜯으며 서로 앉아 무엇이라 하였던지 선의궁도 노하시고 영조께서도 그 눈치를 스쳐 하셔 괘씸히 여기시니라. 그러나 사랑하시는 부마가 들어와 머문 끝에 내인들에게 죄를 주시면 원망이 옹주와 부마에게 미칠 듯하여 처분은 않으시나 마음에 절통하시니라. 이후 영조께서 동궁에 가시고 싶으셔도 그 내인들 보기 싫으셔서 가시는 일이 줄어드니라. 그 내인들을 다 드러내치지는 못하시고 오히려 동궁을 그 고귀한 내인의 수중에 넣어두시며 그 내인들 밉기로 동궁을 드물게 보러 다니시니 어찌 갑갑한 일이 아니리요. 한중록 깊이 읽기 선의궁 사도세자의 생모. 선의궁의 성은 이씨로 본관은 전이이다. 1696년에 태어나 6살에 궁궐에 들어왔고 31살이던 1726년 수기에 봉해지며 영조의 정식 후궁이 되었다. 숙종 때부터 아기 내인으로 있었으니 영조의 후궁이 되었다 해도 한때 기세가 높았던 경종의 대전 내인들에게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경종의 내인들이 선의궁을 무시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선의궁은 사도세자 외에 6 옹주를 낳았으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 아침 영조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권하여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다. 해경궁은 선의궁의 결심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중록에서 선의궁은 따뜻하다기보다 엄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의 친정 식구는 한중록에도 나오는 충청도 공주의 영장인 이인강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영조가 직접 쓴 것으로 1968년 연세대학교 자리에 있던 선의궁의 묘소를 서오릉으로 옮기면서 발견된 어제 영빈 이씨 묘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인왕산 아래 종로구 신교동 서울맹학교 내에는 그의 사당터인 성의궁지가 남아